자, 세계 난민의 이동과 그다음에 정치, 그러니까 경제적 목적의 이동과 정치적 목적의 이동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 보면 특징들이 나옵니다. 어떤 특징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보이나요? 예, 그렇죠. 자, 이 정치적 목적의 이동, 난민의 이동을 보면 화살표의 길이가 대체로 짧아요. 그죠? 주변국들로 이주를 많이 합니다. 왜?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멀리 뭐 갈 수 있는 뭐 챙겨서 나오고 할 여력이 없습니다. 머리에 짐 싸서 이고 그죠? 가방 메고 그죠? 가족 애기들 손 붙잡고 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못 가고 가까운 곳들로 이렇게 화살표가 짧게 짧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경제적 목적의 이동은 일자리가 있는 잘 사는 나라를 향해서 준비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보면 대체로 화살표의 길이가 길게 나타나죠. 그죠? 여기서 이어져서 여기까지 그죠? 다음에 뭐 길게 길게 인도에서 영국으로 그죠? 길게 나타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세계 난민을 보면 그죠? 올해도 2015년에 6,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요. 그죠? 각종 갈등이 계속 예전에는 뭐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 뭐 이렇게 해서 냉전 시대를 겪을 때는 그 분쟁이 굉장히 단순했죠. 반면에 냉전이 끝나면서 그래서 다양한 갈등들이 폭발해서 나타나면서 종교적 갈등, 민족적 갈등, 그죠? 다음에 뭐 시리아의 IS, 남수단, 그다음에 크고 작은 내전의 아프리카 국가들로 인해서 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요 난민들 보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에서 주로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서 많은 난민들이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그쵸? 이게 뭐 유엔 난민 우크라이나 벌써 그죠? 2015년에 나온 자료가 미래를 내다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죠? 우크라이나에서도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난민 문제 굉장히 2015년에 시리아 IS 사태가 터지면서 그죠?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많은 난민들이 몰려오자 난민들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로 터키로 뭐 이렇게 입국을 하려던 그런 난민들이 지중해를 떠다니다가 난파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난파선에서 떠내려온 쿠르드이라는 아이가 해변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경찰이 수습하는 이 사진 한 장이 대서특필되면서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죠? 비인간적인 그런 처사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난민을 다시 받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뭐 나중에 메르켈 총리는 이런 결정들로 인해서 정치적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하면서 이 난민의 숫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그죠? 1억 명을 돌파하면서 난민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널리 언론을 타게 됐었는데 자, 그때 우리나라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트레일러 화물칸에 숨어 미입국하려던 수십 명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는데요. 이처럼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난민 문제의 현주소를 지구촌 돋보기에서 황경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입국자가 53명이나 된다고요.
네, 이 사람들이 발견된 트레일러에 100명 정도 타고 있었고 또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남서부 외곽에서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48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 16명은 탈진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중남미에서 미입국한 사람들로 추정되는데 밀폐된 트레일러 안에 오랜 시간 숨어 있다가 무더위와 산소 부족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사례처럼 다른 나라로 가려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예,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국경을 넘으려다가 수십 명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의 북동부에서는 스페인의 해외 영토인 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가려는 수많은 난민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4일 난민 약 2천 명이 한꺼번에 멜리아 국경에 둘러진 6m 높이의 철조망을 넘었고 스페인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최소 2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نطالب في الوقت الراهن من الحكومة المغربية بعلاج المصابين لأنه لا يوجد من الشخص كان موجود في هذه الحدث لم يتم إصابته يتم إصابتك أولا حتى يتم نقلك إلى السيارة تمام ونحن من الساعة 9 صباحا حتى الساعة 6 مساء في السيارة من غير الماء من غير المأكلة 중부 아프리카 차드 국경 인근의 리비아 사막에서도 현지 시각 지난달 19일 20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막을 건너던 도중 차량이 고장나면서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리비아 앞바다에서 유럽으로 가려던 고무보트가 침몰해 최소 3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철조망을 넘는다고 하니 그 규모를 상상하기 힘든데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은 얼마나 많은 건가요? 이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 자국 내를 떠도는 실향민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강제로 집을 잃는 사람들의 수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기록을 집계한 이래 최고치인데요. 전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은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난민이 늘어나는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난민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또 목숨을 걸고 이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난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내전과 같은 정치, 군사적인 갈등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가 주된 원인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이 위태로워서 떠나는 건데요. 지난해 난민이 많이 발생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4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내전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들, 니제르와 남수단 등에서도 지난해만 수십만 명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세계은행은 2021년 한 해 동안 모두 23개국에서 약 8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분쟁에 휘말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가뭄 등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도 심각한데요. 올해만 아프리카와 중동의 식량 난민 15만 명이 이탈리아 등 인접 국가들로 유입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난민들이 무사히 국경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들을 수용할지를 두고 사회적인 갈등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미립국자 트레일러 사망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미국 사회는 이 바이든 정부의 친이민자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지난 2015년 시리아 내전 당시 대규모 난민 문제로 크게 내홍을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아프리카, 중동 난민들에게 빗장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많은 난민이 인접 국가나 중소국에 머물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선진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돋보기 황경주였습니다.